자, 이제 2편 보험법규 이제 네 번째 편인데요. 네 번째 편하고 다섯 번째 편은 이제 민원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집인을 중개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실은 법규 위반과 또는 민원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사업의 특성,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고 저축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위험을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또 보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계약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간산업이나 중요사업에 투자, 그런 재원이 돼서 국가기관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보험사업의 특성입니다. 좀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 좋은 얘기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산업의 특성 같은 경우는 보험산업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자기가 위험할 때 돈을 받는 그런 보험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거니까 공공적인 성격이 있고 당연히 사후 확정이라는 거죠. 그죠? 이 일이 발생한 후에 그런 내용들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산업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험료를 그냥 주먹국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아니면 이득금지의 원칙이나 또는 급부 반대 급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리 기법들을 이용해서 하는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이익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손,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실은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험 사업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얘기들 골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완전 판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무형이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미래지향적인 상품이고 또 장기 상품입니다. 그냥 내일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10년 뒤에 받을 경우도 발생하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험은 무형의 상품, 미래지향적 상품이고 장기 상품이다. 물론 좀 쉬운 지문으로 해서 보험은 과거지향적 상품이다, 이런 얘기도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꼭 암기하시기보다는 내용상으로 보험을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자인데 보험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틀린 지문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또 미래지향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행성이 있는 그런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계약자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는 돈을 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실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거에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그거를 잘 설명이 안 되고,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 안 하면은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사가 되시면, 모집인이 되시면 반드시 이 내용은 지키셔야 돼요.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3대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약자들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내가 들어봤더니 나 왜 이런 거 다 안 주냐, 왜 제대로 설명 안 해줬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유 불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 3대 지키기를, 기본 지키기를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면은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 약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청약서 등 자필 서명은 반드시 직접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이라 그래서 대신해 주거나 대신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친한 부부나 아무리 친한 여러분들 직계 존비 속의 그런 관계여서도 청약서에 대한 서명은 반드시 직접 서명을 받으셔야 된다.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무서워가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개원내셔야 됩니다. 뱉어내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이 완전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요주의 인물인 거죠.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대 지키기는 기본 지키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고 3대 기본 지키기가 뭔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청약서 등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청약서 부본, 여러분들이 청약서를 받았으면 그 부본, 그걸 영수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본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고 약관의 전달 내용 및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도 해야 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실제로는 보험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 판매가 아니고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니까 불완전 판매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1편에서 달았던 우수 인증 설계사도 안 되는 거죠.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 건수가 있으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수 인증 설계사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3대 기본 지키기는 여러분들이 준수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모집자 실명제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집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모집자죠. 모집자는 여러분들 실명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의 모집 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집자 실명제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음식물 만드는 경우도 다 보면 실명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귤 같은 것도 배달 받으시면 귤 박스에 보시면 이 재배 사람 누구 딱 해가지고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보험 그 계약 청약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그 안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예, 모집 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위반이 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규정이나 회사 내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은 원래는 과태료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보험업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과태료를 내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시행세칙이나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런 규칙을 반드시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걸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 시행규칙 내에서 여러분들이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품 설명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있고 전문 보험계약자가 있는데 일반 보험계약자에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계약자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됩니다. 녹취하거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설명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계약자가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명을 받거나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받거나 기명 날인을 받거나 녹취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요즘에 다 서명 받죠? 설명했다라고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면 다 여러분들 자필로 서명합니다. 그죠? 그런 거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자 실명제가 있고 상품 설명제가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받는 영수제도가 있는데 보험료를 받는 제도는 자, 보험회사가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송금을 하셔야 되고 보험회사 영수증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보험계약자한테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인해서 주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해야 된다. 보험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보험료를 안 받았으면 그거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는 기본적으로는 현금 수납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를 따릅니다. 현지. 그쪽에서 어떻게 내는지 해외에서 송금되는 관례를 따르는 거지, 국내 관례, 그쪽에서는 야, 이건 나는 이대로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험료 못 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관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해외 현지 관례를 따른다. 현지 관례를 따른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조금 전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현금 수납이 원칙이긴 하지만 선일자 수표나 우리가 은행 도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가계성 보험계약에 대해서 어음 같은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하는 게 1개월이죠. 1개월 내에 결제가 되는 거에 하나고요.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 처리가 됩니다. 승인 처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도 처리가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도가 되는 거지 이게 승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 처리되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그런 수표나 그 어음이 부도가 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개월 안에 그 여러분들 당좌 계좌에 돈을 입금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자 수취 기간은 결제일까지 하는 거고요.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험 영수제도는 그 해외에서 송금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 관례를 따른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설명 의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설명 의무를 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를 보면요. 체결을 이제 가서 권유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체결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이제 청구해 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거를 심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결 권유 단계, 특히 체결 권유 단계에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성 상품의 내용이나 해약 환급금의 산출 근거나 위험 보장의 범위, 뭐 사유 및 지급 절차, 납입 기간, 보험 기간, 보험료의 감액, 우리가 이거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 안내 자료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나 보험계약의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권유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 또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골라내는 내용으로 해서 권유 단계에 어떤 내용을 많이 집어넣냐면은 체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내가 이거는 체결할 때 얘기해야 될 건가, 아니면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 상품을 가서 내가 이거를 보험 상품을 설명할 때 하는 내용인가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체결 권유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 내가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다 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설명할 때는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체결 단계에서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체결 권유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빨간 거, 지금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 내용은 체결 권유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심사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골라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체결 단계와 계약 체결 단계와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계약 체결 단계의 내용을 하나 띄워서 우리가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결 권유 단계에서 체결 단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보험 완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판매할 때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는 가서 우리가 대면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나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판매할 경우도 요즘 많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만을 보장함으로 중복가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명하실 때 이거는 여기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면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이건 다 무슨 판매가 되는 거예요?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또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가입 금액 내에서 실은 비례 보상 받는 거지 다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손해액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결 전에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보험회사에서 30%, B라는 보험회사에서 50%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비례 보장한다, 비례 분담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꼭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요 표가 있는데, 요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가로 문제도도 좀 나오고요. 아니면 이거를 전체를 놓고 순서를 뒤바뀌게 해서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의료비 조회 동의서를 먼저 진구한 다음에 중복 가입 조회 결과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비례 보상을 설명해주고 청약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청약서 작성을 마지막인 건 알겠는데 의료비가 먼저냐 중복가입이 먼저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비를 조회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의료비 조회 동의서를 먼저 진구하는 거, 사전에 진구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청약서를 진구하는 게 4번, 마지막이다. 처음이 의료비 조회 동의서 진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청약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판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할 수 있는 자도 당연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모집하는 거지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보험 모집은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모집하는 경우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을 한다.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정을 요청하거나 뭐 할 때 그 계약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통신수단을 통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통신수단을 통해서 변경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수단 이용 가능하다.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로 하실 때 이미 다 안내를 하죠. 이 부분을 만약에 혹시나 해지할 경우에 그 통신수단을 통해서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다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보험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도 보험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하는 거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만약에 체결한 경우 우리가 이제 해지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전화 받고 여러분들이 계약 해지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해주해 주시면 돼요? 아니죠. 요즘에는 다 여러분들 미리 다 여러분들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니까 실제 실제 현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거는 시험을 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화를 이용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계약자의 동의 또는 본인 계약자 본인인지 이런 거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해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시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를 이용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고 전화를 이용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 본인 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안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팔러 가시기 전에 우리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보험회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보험에 관심 있으시면 보험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약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청약서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주고 이 청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보험 안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실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죠. 그래서 보험 모집을 위해 계약자에게 제공할 보험 안내서, 상품 요약서, 가입 설계서 등의 홍보물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상품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설명서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보험 안내서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제 설명서가 아닌 뭐예요? 계약서, 약관,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 전체적인 보험 그 상품에 대한 설명서, 그 다음에 보험 증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결 권유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상품 설명서를 제공한다. 요거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에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분기 1회인데요. 일반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거 다 읽어보시면 좀 여러분들 머리도 아프시고 그럴 텐데, 보험 안내 자료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험료 대납이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거나 할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서 여기 대납, 납입, 할인, 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 보험료 할인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거 해서 보험료 대납 또는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답이 뭐라고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골라내시면 여기도 뭐 다 읽어보실 필요 없이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집질서 관련해서 이제 특별 이익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겼을 때는 벌금 내지는 징역을 받습니다. 굉장히 과하게 보험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면,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별 이익을 제공해서 내 보험을 가입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월 5만 원씩 내면은 월 연으로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의 10%인 6만 원과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는 특별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6만 원을 제공했다, 10%를 제공했다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6만 원보다 커졌잖아요. 그죠? 3만 원보다 중적은 금액이에요. 그 3만 원보다 더 크면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 이익이 되는 겁니다. 특별 이익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게 처하게 됩니다. 특별 이익 제공 그래서 금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험업법상상 금지되는 특별 이익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당연히 금품이 있고요. 기초 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수수료. 자,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의 대납, 그 다음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그죠? 이자 상대항에게 대납,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금지해야 되는 사항들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는요, 여러분들 의외로 내용은 어렵지만 특별 이익 제공이 아닌 거, 요 금액이 적은 금액을 내면 특별 이익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 이익 제공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기초 서류에 정한 내용대로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고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기초 서류에 정한 내용 이외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게 특별이익 제공이고, 요 내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 기초 서류에 정한 내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는 지금 우리가 보험업법
97조와 21조, 금소법 2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어보시면 특이하게 틀린 내용이에요. 체결 또는 모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쭉 읽어보시면 그 중에 하나의 지문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험업법을 기준으로 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금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좀 과하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왜 벌금이 아니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예요. 법으로 이렇게 금지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인 거죠. 속인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벌금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위반한 거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자격자 모집 위탁 경유 처리 금지인데요. 무자격자에게 여러분들이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0 이하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이하의 과징금을, 수입보험료입니다.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거였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 하는 부분, 옛날 거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무자격자를 모집 위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행위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계약 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험 대리점이나 모집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에 자기계약이 모집한 보험료의 전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계약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계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계약의 금지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자기계약의 금지, 자기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한 모집행위 금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당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내용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지문이 확연하게 틀린 답이 있습니다. 틀린 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골라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이 부분 영수증을 선발행하는 거 당연히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도 하기 전에 영수증을 먼저 발행해서 주는 경우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틀린 지문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되게 많고 위반 행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용이 확연하게 틀린 지문들을 골라내시는 게 어렵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적어도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 사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민원 사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